아스팔트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거리로 나간 야당, 각자에 맡긴 여당입니다. 네. 야당, 거리로 나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다 머리를 삭발을 어제 했습니다. 네. 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간 야당,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시작해 주십시오. 참담합니다. 그리고 대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야 5당의 의원들은 함께 반드시 윤석열의 파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탄핵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네, 민주당 예고했던 대로 장외로 삭발과 함께 장외로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요 시간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님이 나오셨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건 그럼 헌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겁니까?를 여쭤봤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김수민 의원님, 자른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만들어서 재판관한테 준다는 거, 이거 국민을 향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근데 뭐 저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러 국민들이 탄핵은 인용이 될 것이고 심지어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헌재 촉구를 하는 것은 판결을 꼭 인용 쪽으로 해달라라기보다는 네. 조속하게 해달라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어쨌든 이 석방이 형사재판이나 탄핵재판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네. 워낙에 여론이 술렁거리고 있고 또 탄핵 찬성을 해오신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를 하고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란 혐의로 재구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일범죄 사실 범주 안에 있으면 재구속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고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좀 이미 거의 가닥에 잡혔다면 선고를 이르게 해달라 뭐 이런 차원의 메시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근데 민주당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석방이라는 것이 탄핵 네. 심판이나 형사재판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지기현 판사의 결정문 그 설명 자료를 보면 괜히 상급심이나 재심 여부까지 걱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이 나오는 게 법조계에서 이미 유죄 심중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 판결을 해도 위에서 잘못돼서 이게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걸 보면 이 재판을 비관할 수 없다. 오히려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정치 세력한테는 책임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이렇게 뭐 삭발을 하고 장애로 나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어떤 헌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이미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빨리 속도를 좀 내달라라는 촉구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급선회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광장의 열기로 치면은 민주당이 좀 느슨했어요. 진보층이. 왜냐하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뭐 낙관을 그러니까 뭐 인용하는 건 낙관하다시피 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의 석방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형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게 사실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함으로써 이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를 보는 정치 재판에 사실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지형이 급변한다는 거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급선회를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저렇게 단식하고 네. 삭발하고 막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저게 과연 국민을 향해 하는 겁니까? 전 제가 보기 지지층 향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 기각이 되더라도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말아요라는 난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봐요. 일종의 전 알리바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급하게 나오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헌법재판소 관들은 아까 뭐 머리카락을 집신 삼아 보낸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결초보훈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신을 머리카락 삼아 보낸다는 건 은혜를 갚겠다는 건데 네. 이 은혜를 갚게끔 우리 좀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압박이라는 게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여권 지지층은 그다음에 여권의 국회의원들은 조금 좀 약간 느긋해요. 이런 측면들이 서로의 지금 말하자면 헌재의 기류들을 조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상황 변화로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약간 뜨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다 같이 이 광야로 이 장외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플러스가 될까? 나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김수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한테 플러스냐 아니냐? 사실 글쎄요. 이거는 근데 민주당은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탄핵 이후거든요. 네. 사실 탄핵이 되자마자 순고를 결일 없이 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은 현재 석방 때문에 당황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 탄핵 찬성의 열기라든지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을 대선으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또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여론을 종합을 해보면 탄핵 찬성층에 비해서는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에 비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낮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석방이라고 하는 좀 비상적으로 보이는 사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지지층 결집부터 시작해서 뭐 중도층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을 펴느냐에 달려 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단식이나 삭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돼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관을 지지층한테 심어주게 되면 괜히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 있는 모습, 의연한 모습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달라지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민주당한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당장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되고 요 여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안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조기 대선으로 빨리 이 분위기를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장외 집회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은 다 장외로 지금 나왔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론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내전 세력의 내전 유도,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입니다. 헌재 판결 정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가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강경파와 신중파 논쟁 속에 결론은 장외투쟁은 없다로 내렸다는 게 지금 저희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본 얘기였었는데 근데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올까요? 대통령 탄핵안 각하의 이유는 너무나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의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많이 울었는데 오늘 장관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나서서 삭발식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이런 삭발식을 통해서 저희도 더욱더 나서서 대한민국 최고 수호에 앞장서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뭐 장애 투쟁을 하거나 또 어디 현장에 방문해서 시위를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과 판단을 에 따라서 행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야당 천막농성의 단식 삭발도 여당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아까 윤상현 의원 보셨죠? 윤상현 의원 옆에 김민전 의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장외 투쟁은 없는데 의원들은 또 장외로 나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전략이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차분하겠다. 질서 있게 대응하겠다. 질서, 그다음에 안정이에요. 네. 차분, 질서, 안정. 이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는 없던 단어들입니다. 여권에서는 굉장히 급했죠. 대통령이 이러다가 인용대가 조기 대선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유가 넘칩니다. 차분, 질서, 안정을 키워드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네. 뭐냐. 이거는 우리는 원내 전략으로 이미 우리는 안정감 있는 세력임을 부각시키되 다만 광장의 열기는 믿는다. 다시 말해서 지난 두 달간 정말 아스팔트와 광화문, 뭐 여의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보수 우파의 집결 그 의욕이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네. 그게 계속 지속되도록 일부 우리가 지원은 하겠으나 우리가 주도하지는 않겠다. 이거는 보수층의 민간 영역에 맡긴다는 딱 그 전략입니다. 그 얘기는 그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원내가 앞서는 듯한 그런 지도부와 원내가 앞서는 듯한 모습이고 네.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것은 우리 지지층에게 맡긴다. 그리고 이 동력이 유지되도록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 뭐 제한적인 거라면 이제 뭐 윤상현, 나경원, 아까 강승규 의원 같은 그런 말하자면 저쪽과 좀 밀접한 분들이 가서 계속 네. 지원 연설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야권은 지금 말하자면 뭔가 조급하고 여기 이 지금 동력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데 대한 조급증이 있어 보이지만 여당은 오히려 대통령 측과의 어떤 긴밀한 메시지 교감을 통해서 대통령 보십시오. 관저 들어가서도 지금 아주 평온하고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이것이 내가 나중에 복귀되어도 이렇게 내가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전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은 윤 대통령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집권 세력으로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만 광장의 열기는 네. 이미 두 달간 계속적인 어떤 그 지속과 이어짐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제한적인 지원만 하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지도부가 당 차원으로 나섰지만 우리는 당과는 다르다. 하지만 뭐 의원들이 개별로 뭐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와 함께 양쪽을 다 가겠다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냐.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김수민 의원님. 네, 저는 국민의힘 전략이 북한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은 없다. 근데 의원들이 개개인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알아서 또 하고 있어요. 다 네.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거 당 차원 입장 아니다.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북한이 김신조 일당 이런 무장공비 사건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 정부 그 북한 차원의 일이 아니다. 극좌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이건 우리 체제의 일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그런 설명이 대중적으로 먹힐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 세력, 윤석열 세력에 무게중심이 광장으로 가 있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보다 정광훈 목사나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더 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에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가고 있는 거 이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고 보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가는 것을 그냥 놔두면서 이건 당 차원 입장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국민의힘의 평균적 당론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선에는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중간중간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급변침할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저는 급변침조차도 못할 것이다. 네, 이 탄핵 이후에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인가 저는 굉장히 그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저희가 민주당, 장외로 나간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수영 의원님께서 아니 뭐 이거 효과가 있을까? 난 없다고 보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김수민 의원께서 뭐 국민의힘의 투트랙 전략 이거 북한 같은데 이거 효과 없을 텐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효과가 있는 전략이냐 별로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분리 대응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내,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조기 대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일의 경우. 그 경우에 지금 그래서 메시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뭐 강승규, 윤상현,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분의 개인의 소신이었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당은 지금 철저하게 보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국의 메시지 관리예요. 안정적인 메시지 관리. 지금 발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놓고 보면은 관저 정치에도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지도부 가고 나서 아무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네. 그 지금 2, 3일간 매우 중요했던 안 시기였는데 가는 겁니까? 가는데 모르는 겁니까? 아마 안 갈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 가더라도 이미 지도부는 갔다 왔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가는 거야 어떻게 맞겠습니까만 이제 당이 뭔가 용산과도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대응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핵 심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이 의원하고도 지금 뭔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서로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고 설령 어떤 만에 하나 정말 여권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인용이 나와도 우리 이런 상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활주로가 짧은 거리에서 에너지를 바짝 키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유도 갖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다. 효과가 왜 없냐. 충분히 있지. 이쪽도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또 김수민 의원께서는 아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땐 밖에 나가 있는 뭐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전한길 강사의 목소리가 더 크고 이 주요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정광훈 목사가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온 것이 이게 우리가 절반 승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재명 편에 서서 내통하는 그 4명 재판관들, 당신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광화문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편에 선 4명의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해왔던 언행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많이 또 양질이 된 거예요. 지금 8명의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이라고 또 얘기를 앞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명의 재판관님들 이거 똑바로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 뭐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제도권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물론 정광훈 목사도 수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열을 좀 덜 자극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뭐 아무래도 지지층을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렇게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지금 뭐 헌재 심리를 앞두고 지금 최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에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누가 또 조금 더 수위 조절을 잘 하느냐가 나중에 저는 헌재 평의의 최종 결과도 그렇지만 실제로 조기 대선이 됐을 때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다 전달이 됐어요. 실제 2달 동안 광화문 집회나 전국 집회를 통해서 보수 우파의 열기가 완전히 그 말하자면 응집됐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과도하게 자극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도 그것 온당치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무줄도 최대치를 담겨놓으면은 네. 그다음 다시 잡아당기면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회복 탄력성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메시지 관리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이 오히려 선고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그다지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정광훈 목사의 뭐 사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은 뭐 몇 번이 있었죠. 근데 논란이 됐던 뭐 대한민국에서 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걸 떠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8명, 뭐 8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이재명 편에서 4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수민 의원님,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비밀리에 이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도 몰래 비밀리에 만나서 지금 평의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편에선 4명은 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네. 다 따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의견 분포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광화문 집회를 보면은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4대4를 예정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광화문 집회 보면 피켓에 4대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4를 보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판결 4대4가 그대로 이번에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이제 논리적 사고에 오류가 있는 게 계속해서 이재명 구속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틈엔가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보다는 이재명 구속에 더 열을 올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인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혼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 어디 누구 편 어느 편 이렇게 짜여져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판사마저도 그렇게 정치 세력처럼 짜여져 있다라고 굉장히 크게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아마 이분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저는 이 박살이 날 것이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먼저 선고가 되는 검사들의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입니다. 네. 여기서 꼭 4대4가 나올까? 4대4 이상의 편차로 기각될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되겠지 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8대0으로 파면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4대4 프레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불행한 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프레임에 끌려가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국 사회의 파탄이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저는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잘 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런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께서 사실 이 정도로 세게 말씀하신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논리들이 다 맞지 않다. 지금 다 건건이 개별 건인 거고 뭐 4대4를 얘기하는 근거도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의 4대4를 지금 준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개별 다른 사안인데 왜 거기에 같이 붙어서 내 편은 찬성, 뭐 이 다른 상대방은 반대, 뭐 이런 논리로 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서 찬성과 반대, 중간이 없이 찬성과 반대만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이렇게 지금 다들 밖으로 나가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아스팔트 정치, 분열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심지어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경찰 윤선고 전날부터 총기 출고 금지 추진. 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 추적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경찰은 한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헌법재판관들 뭐 전화에 지금 불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는 거주지 앞에서도 굉장히 뭐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 이게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게 서부지법 사태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테러라는 건 사람을 해친다는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근데 네. 그런 이제 모의나 어떤 사전 징후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지금 뭐
가포 비상령에 지금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아닙니까? 국가 정상회의가 있을 때나 할 법한 것을 하고 지금 뭐 당일날 10,000명의 지금 경찰 병력을 헌재 인근에 동원한다면 말 그대로 철옹성과 정말 요새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은 또 맞아요. 네. 최근에 제가 보니까 10일 날인가요? 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량이 30만 건의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대기자만 4,000명씩 돼 있으니까 사실상 뭐 심리적 내전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헌재가 굉장히 엄중하고도 숙고한 이제 결정문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지만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지금 뭐 사전에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뭐 선거 전에라도 만약 헌법재판관 한 명이라도 뭐 출퇴근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다못해 공격이라도 받았다고 할 경우에 네. 정말 이거는 이 작은 불씨가 화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관리를 기대하지만 사실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4대4 얘기를 할 때 제가 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사실은 일종의 헌법재판소의 선행 판단 지표 같았던 느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사실 하루밖에 일을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은 사실상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것 또한 4대4로 갈렸다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선행 판단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거고 다만 저는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뭐 어떤 형식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될 거라 믿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런 4대4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테러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든 야든 찬성이든 반대든 뭐가 나오든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는 양측 모두의 입장이 더 명확하게 그리고 지지자들한테도 같이 이 승복을 해주세요. 지지자들도 똑같이 그래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